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있던 지난 주말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속초에는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졌고 제주에서는 한라산 가는 길이 막히는가 하면 눈 때문에 제 시간에 뜨지 못한 비행기들이 많았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에도 50cm 넘는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무안의 제면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4시간 넘게 쉼 없이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넙치 양식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 출하를 마쳐 생물 피해는 없었지만 눈 폭탄에 생계를 잃은 어민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의 이러한 상황을 본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매일 혐의를 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긴키 북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결항되고 일부 지역은 정전이 되는 등 사태가 벌어져 당국이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7일 NHK,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상공으로 수년 만에 한 번 오는 수준인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긴키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효고현의 아사고시 와다야마에서는 이날 오전 4시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71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시가현 히코네시에서는 이날 오전 5시 강설량은 68cm였으며 두 곳 모두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폭설로 각지에서는 사고,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120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으며 시가현 다카시마시 국도에서는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도로를 막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간사이 전력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기준 교토부 시가현, 효고현 등에서 폭설로 총 1,54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발달한 눈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쿠리쿠 지역, 니카타현, 도호쿠 지역 등에서도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8일 낮까지 니카타현에는 80cm, 킨키 지역에는 70cm, 도호쿠와 간토 북부, 기우현에서는 6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일도 강설량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해 엄중한 경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인적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어제 도토리현의 도토리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으며 오늘도 시가현의 국도에서 통행 금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철도, 항공의 운행 중단 등 교통기관에 대한 영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방재 담당상 아래 관계 부처가 재해경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규모 차량 정체 체류를 피하기 위한 대처, 재해 발생 시 응급 대응 등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일본에서는 폭설로 차량 수백 대가 3일 넘게 도로에서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긴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이날 18일 약 670대의 자동차가 니이가타 현간 S 도로에서 폭설로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1000대에서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고립된 시민들은 화장실과 식사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폭설은 신호등까지 휘어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12월 말 경인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초토화가 되었으며 이전부터 2021년 1년 내내 정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자연재해의 집중 포화를 계속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그렇게 넉다운 상태에 있으며 아무리 강인하고 정상적인 일본 사람일지라도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축적될 만큼 엄청난 재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원해의 화산섬에서 일어난 대규모 수중 폭발로 수억 톤의 엄청난 경석이 온 일본 근해로 밀려들어 모든 어선 추락마저 힘들게 만들었고 게다가 잦은 지진 활성화에 따른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 강추위 속에서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여 피난조차 못하게 발길을 막아놓는 엄청난 폭설이 이번에 재차 일본을 강타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작정하고 벌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사진을 보니 동해 바다로부터 눈구름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일본인들은 동해 바다의 저주라며 폭설의 원인이 한국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폭설로 인해 일본인들의 발길이 끊겨 거동마저 힘들어진 가운데 그나마 각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일본 각지의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화된 일부 설비마저 동파 파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비상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충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일본 열도 중심부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현대는 이달 초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주간현대는 또 가고시아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산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시노 가쿠인대학 특임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수도권의 화산재가 불과 0.5mm만 쌓여도 전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후지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단 후지산이 분화하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진의 진원 부근은 과거에도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라며 후지산 활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와다 다마카사제의 위기관리 어드바이저는 후지산 관측 시스템으로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는 전조를 포착할 수 있다라며 실제 폭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화가 일어난 뒤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당국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후지산이 최근 폭발한 것은 지난 1707년 12월 16일로 당시 도쿄에는 분화 후 2시간 만에 화산재가 내려앉기 시작해 약 2주에 걸쳐 2cm 두께로 쌓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전기요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연초보다 최대 17% 올라 지난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7,000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력 발전 가동률 미진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 자원의 90%를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일본 주요 발전사에서 공표한 11월 한 달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도쿄전력이 산정한 요금은 7,371엔으로 1월 대비 17% 올랐으며 주부전력은 7,026엔으로 16% 상승했습니다. 간사이 전력은 7,007엔, 규슈 전력은 6,699엔으로 뒤를 이었으며 매개 발전사의 평균 상승폭은 13%가량입니다. 니케이는 전력사들이 7에서 9월 수입한 연료 가격으로 12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산한 결과 11월 대비 약 2%의 상승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을 이끄는 핵심 변수는 LNG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만큼 전기요금은 석탄, 석유 등 다른 에너지에 비해 LNG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저조한 원전 가동률도 일본의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54기에 달하는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죠. 후쿠시마 원전과 설계 방식이 같은 원전 21기의 폐쇄도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원전 10기만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전 국내 발전량의 30%가량을 차지했던 원전 비중은 현재 6%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특히 올겨울 라니냐 현상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겨울을 앞둔 일본의 타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에도 악재인데요. 당장 전력 회사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올 초 일본 전력회사 F파워가 에너지 가격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보다 현재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만큼 이런 사례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일본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니케이는 전기요금 인상 흐름이 지속되면 가게는 물론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의 고심이 깊어지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